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부 생활지도와 상담 가운데서 3장 상담 이론, 그 중에서 그 인본주의 관점을 대변하는 실존주의 상담 이론하고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372페이지입니다. 4절 인본주의 관점. 첫 번째로 이제 실존주의 상담 이론인데, 바로 이제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 관점이 있어가지고, 그 밑바탕을 이루는 그런 어떤 철학적 경향, 철학 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 나올 여러 상담 이론에, 인본주의 상담 이론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인간관부터 보면 인간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단일하고 전체적인 실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의 주체이고 그 선택은 미래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그 결정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하는 존재이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르트르의 관점을 갖다가 대변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창조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이 주어진 실존에 직면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을 인간의 심리내적 역동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의 목표와 의미인데요. 첫 번째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특별한 신뢰적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담자 스스로 자아를 실현하고 잠재력을 발현하고 타인 및 세상과 깊은 관련성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상담자는 내담자를 존중, 지지, 격려해주며 진솔하고 개방적으로 보살핌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체계를 의식하고 자신의 생을 재구성하도록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동시에 현재 상황을 초월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인생의 궁극적 가치 속에서 자아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앞서 봤었던 그 여러 가령 뭐 행동주의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을 제시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기법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세련했다든가 라는 측면보다는 일종의 이제 그 방향성,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드러지는 상담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상담 기법을 이어서 하겠지만은, 다른 어떤 그 상담 이론에 비해서는, 큰 어떤 틀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 그 상담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담의 어떤 초석 밑바탕을 이루는, 그래서 예전에는 의사라든가 아니면 카운셀러가 전문가로서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환자나 아니면 내담자를 갖다가 바라봤다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 제시되면서 상담자하고 내담자, 의사하고 환자의 어떤 관계가 동등한 관계에서 환자나 내담자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서로의 상호작용과 상호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떤 길라잡이, 방향타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유한 경험을 존중하고 함께 경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그래서 기법의 활용보다 상담자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고 상담자 자신을 활용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의 어떤 만남, 교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먼저 내세우는, 제시하는 그런 상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 기법을 보면 의미치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내담자의 성격에서 무의식적이고 정신적인 요인들을 자각하도록 이끌며 의미 있는 가능성들을 자극시키는 치료이다. 내담자의 정신, 책임감, 자유를 강조한다. 두 번째는 이제 현존 분석이에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공감적 이해 기반 위에서 내담자의 내적 세계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설적 의도, 불안, 강박관념 등을 정면으로 대결하도록 하는 신경적인 행동치료 기법이다. 그 다음에 반성 제거, 지나친 자기주의에서 벗어나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게 한다. 이런 것들이 실존주의 철학에 있어서 실존주의 상담 이론에 있어서 상담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로저스에 대해서 이제 앞서도 봤지만 이제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상담 이론의 어떤 그 큰 틀을 제시하고 그래서 기존의 그 상담 이론과 다른 측면에 있어서 상담의 어떤 내용을 갖다가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어떤 관계성 같은 것들을 갖다가 새롭게 정립하는 상담 이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학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은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 이론이다. 정서적 영역의 상담이고 비지시적인 현상학적 접근법을 취한다. 그래서 인간을 선천적으로 선한 존재로 자아 실현을 하고 잠재력을 성취하려는 긍정적인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좌절이나 고통을 겪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가능성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제 긍정적으로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는 부모에 의해서 혹은 사회 가치 조건에 의해서 충족되거나 결핍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 개념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어려서 형성된 자아 개념이 자신의 실제 경험, 유기체적 경험과 일치하면 적응적인 인간으로 자라지만 불일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적응적인 인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그래서 로저스가 얘기한 이제 주요 개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실현 경향성이에요. 우리 이거 앞쪽에서 상권 227쪽 그러니까 인본주의 이제 학습 동기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이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란 전체적인 현상적 창으로부터 분화된 부분으로 개인 자신의 존재 각성 또는 기능화 각성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실현화 경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볼 수 있으며 유기체를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실현 경향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고통이나 성장 방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기능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자신을 완전히 지각하고 자신을 발휘하여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제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성된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경험의 개방, 실존적인 삶, 자신에 대한 신뢰, 자유의식, 창조성을 특징으로 한다. 자, 상담 목표와 특징. 첫 번째로 상담 목표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따뜻하고 형용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이거 래퍼라고 그랬잖아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방해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가치 조건을 해제하도록 하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시키게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아 개념과 경험을 일치하게 도움으로써 내담자가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기법보다는 태도를 강조하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앞서 봤지만 이 실존주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그대로 로저스의 상담 이론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담자의 세 가지 성격 특성, 그러니까 어떠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상담자의 자세가 되겠죠. 진솔성, 일치성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 생각, 반응 등을 진솔하게 표현해야 한다.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앞서서 봤지만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같은 경우는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다가 유지해야 되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죠. 그런데 로저스는 그런 지시적 상담 이론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상담자가 우위에 서 있고 내담자는 상담자에 의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상담자는 관찰하는 사람이 되고 내담자는 관찰받는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지시적 상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내담자한테 진솔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봤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느끼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일치하는 것이다. 상담자도 내담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동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이게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로저스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그래서 관심이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 특히 지금 여기에서 경험을 감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을 보면 감정을 방출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감정을 방출하고 그럼 이제 통찰을 하겠죠. 그래서 긍정적 행동. 이 통찰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 행동. 내담자는 자아 이해, 자아 수용 등의 통찰이 생기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통합적 행동입니다. 내담자는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포괄적인 통합적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종결에 이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어요. 이 통찰. 상담 기법. 여기 지금 문제의 원인을 현재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단의 배제예요.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기 진단과 자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고유한 존재로 보고 내담자한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상담자는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담자한테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담자는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이 됐든 아니면 정신적 고통이 됐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배제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에 주목하고 상담의 기법 적용보다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정립이 더 중요하다.